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 높은 건물에서 갑자기 화재 경보가 시끄럽게 울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설명은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 요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비극은요,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사소한 실수 하나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실제 있었던 인천의 한 아파트 화재 사례를 먼저 볼 텐데요. 한 사람의 아주 간단한 판단 착고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 6시 9분, 관제실에서 화재 신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직원이 스프링클러 정지 버튼을 눌러버려요. 그리고 불과 5분 뒤에야 진짜 불이구나 하고 정지 버튼을 풀었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뒤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불길이 전선을 다 녹여버려서 화재를 초기에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그냥 먹통이 되어버린 거죠. 아니,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들어보니 참 허탈합니다. 평소에 경보기가 자꾸 잘못 울리니까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오는 게 싫어서 일단 끄고 보자 했던 거예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위험을 알리는 자동 시스템과 에이 설마 하는 인간의 안일한 판단이 정면으로 부딪힌 순간이죠. 인천 화재 사례를 보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아니, 애초에 왜 화재 시스템을 사람이 껐다 켰다 할 수 없이 자동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왜 우리는 이 자동 시스템을 그냥 믿고 맡겨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자동 시스템은요, 고민이란 걸 안 해요. 연기나 열을 감지하면 그냥 0.1초 만에 바로 작동합니다. 인간의 판단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근데 수동 조작은 어때요? 이거 진짜 불인가? 아닌가? 고민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골든타임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자동 시스템은 우리가 패닉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할 때 우리 대신 싸워주는 보디가드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스템은 그렇다 치고 이제 제일 중요한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비상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화재가 났을 때 첫 몇 분, 바로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자, 지금 당장 삐 하는 경보음이 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 하얘지죠? 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뭘까요? 이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바로 생존 공식입니다. 첫째, 문부터 벌컥 열면 절대 안 돼요. 손등으로 손잡이를 대보고 뜨거운지,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오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괜찮다 싶으면 둘째, 무조건 계단으로, 그리고 위가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내가 나온 방, 내가 지나온 모든 문은 꼭 닫아주세요. 불과 연기가 따라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방화벽 역할을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화재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요. 전기가 끊겨서 그 안에 갇힐 수도 있고요. 엘리베이터 통로 자체가 유독가스가 가득한 거대한 굴뚝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함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원칙들은 특히 여행 가서 호텔에 묵을 때 정말 중요합니다. 호텔에 딱 도착하면 짐 풀기 전에 딱 5번만 투자해서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완강기는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깜깜한 상태에서 눈을 감고도 비상구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이 사소한 습관이 여러분의 생존율을 극적으로 높여줍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문을 열려고 했는데 손잡이는 뜨겁고 이미 복도에는 연기가 가득하다면 어떡할까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최악의 상황이죠. 바로 이렇게 탈출구가 막혀 고립되었을 때의 생존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역설적이게도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밖이 더 위험하니까요. 일단 물을 쓸 수 있는 화장실 같은 곳이 가장 좋습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서 옷이나 수건에 물을 적셔서 문틈이란 문틈은 모조리 다 막아버리세요. 연기가 못 들어오게. 그리고 창문으로 가서 내가 여기 살아있다고 필사적으로 외부에 알려야 합니다. 다행히도 요즘 건물에는 우리를 구해줄 일종의 비밀병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다는 걸 아는 것과 이걸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아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자, 여러분의 생존 도구함에 뭐가 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 바로 에어매트입니다. 뉴스 같은 데서 한 번쯤 보셨죠? 소방관 분들이 건물 밑에 펼치는 아주 커다란 쿠션. 이게 바로 최후의 탈출 수단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보자마자 야호 하고 뛰어내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것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매트가 완전히 부풀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요. 한 번에 한 명씩, 그리고 정중앙을 향해서 몸을 웅크리고 엉덩이로 떨어져야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우리나라 소방서는 공간이 좁아서 떨어질 위치 바로 아래에서 매트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설치 중인데 성급하게 뛰어내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다음 도구는 정말 기발합니다. 아마 이런 것도 있었어? 하실 분들 많을 거예요. 바로 접이식 피난 계단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평소에는 그냥 우리 집 아파트 발코니 난간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이 난간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이게 트랜스포머처럼 쫙 펼쳐지면서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또 다른 비상구가 하나 더 있는 셈이죠. 대단하죠? 자, 마지막 도구입니다. 이건 아마 가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호텔이나 오피스텔 벽에 동그란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거요. 바로 완강기입니다. 완강기는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통 10층 이하 저층용이라는 거, 그리고 한 사람씩만 탈 수 있다는 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당황해서 그냥 몸부터 매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기구에 그림으로 사용법이 다 설명돼 있거든요. 위급해도 그거 딱 10초만 시간 내서 읽고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비 얘기도 하고 대피 계획 얘기도 쭉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걸 실행할 나 자신의 의지입니다. 이 문장에서 안전실행력 소멸이라는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머릿속으로 계단을 이용해야지, 문을 닫아야지 이렇게 아는 거랑 실제 시커먼 연기 앞에서 내 몸이 그렇게 움직여주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게 진짜 위기라는 거죠. 오늘 이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얻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할 의지가 있는가? 평소에 비상구를 한 번 더 눈여겨보는 작은 관심,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단호한 의지가 결국 여러분의 생존을 결정할 겁니다.